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연휴는 지났고 다시 월요일입니다. 후유증 없이 일상에 잘 적응하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민생과 안전 그리고 안보를 챙겨달라. 제발 싸우지 말고 서민들 힘들지 않도록 일해달라. 자, 추석 연휴를 보낸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전한 민심인데요.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은 어디에 있는지, 누적된 불만은 무엇인지, 여야의 진단은 비슷했지만 그 해법에 있어서는 입장 차이가 커 보입니다. 내일부터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대정부 질문이 열리고요. 국정감사 등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도 시작이 됩니다. 이 쟁점 현안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 치열하게 전개될 텐데요. 모쪼록 국민들 걱정거리만 늘리는 일 없도록 대화와 설득의 정치를 보여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정치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과연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오늘 2부에서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부르는 추석에는요, 이 전국 각지에 흩어진 가족 친지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 마련이죠. 이 추석상 화제거리로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정치 이야기입니다. 특히 올해 추석상에는 내년 대선이 주요 화제로 등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잘 보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정치 얘기 하셨어요? 예, 저도 정치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아마 많이 주변에서 물어보셨을 것 같은데 흔히 우리가 추석 민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추석이면 전국적으로 이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민심이 형성되고 요동치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니까 과거와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의 그 명절 민심과 지금은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 추석이라든가 설날 이런 명절이면은 그 민족 대이동에 따라서 명절 민심이 대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요즘은 통신이나 교통이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전국이 반나절 시대고요. 그리고 광통신 시대, 스마트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왕래, 정보 교환 이런 것도 상시적으로 항상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정보의 시간적 격차라든가 지역적인 격차가 거의 없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보다는 명절 민심, 추석 민심 이런 것에 따라서 이렇게 요동치는 폭은 줄어든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모처럼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고향에서 이렇게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다 보면은 동일성이라든가 일체감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 마련이거든요. 그것이 증폭되면은 지역 민심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을 앞두고 상당히 많은 그 잠재적 대권 후보들이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것은 결국 자신들이 추석상의 화제거리로 오르겠다, 오르기를 희망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내년 대선은 내년 12월 20일입니다. 딱 1년 3개월 남았는데요. 그렇군요. 시간이 뭐 길다면 길고 아주 멀지 않다면 멀지 않지만은 이번 추석에서는 다들 모여서 이런저런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정보는 다양해졌지만 동일성 같이 모여서 이래야 되지 않겠어 하고 또 형성되는 민심이 만만치 않게 작용하겠다 싶기도 한데요. 뭐 이번 연휴가 길어서 무슨 정치 뉴스가 있겠나 했는데 역시 터져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추석인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소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의 원내대표가 뉴욕 간 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내년 1월 중순 이전에 귀국한다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연초에 대선 가도에 뛰어드는 겁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언제 귀국할지도 사실 좀 불확실한 상황이었는데 맞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년 1월 중순 이전에 그 귀국하겠다. 임기가 12월 31일까지거든요. 네. 그럼 곧바로 짐 싸고 곧바로 들어오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단연 반 총장의 거치가 이번 추석의 화제거리 아마 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게다가 거기에 김종필 전 총리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네. 통해서 던진 구두 메시지가 이렇게 불을 지폈는데요. 결심하신 대로 하시라. 이를 악물고 하셔야 된다. 자신은 마지막으로 혼신을 다해 돕겠다. 이런 전언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반 총장의 결심이 뭐냐. 이미 정해진 거냐. 그리고 JP가 아주 비장한 표현인 마지막 혼신 이런 말을 썼을 때 그런 걸 보면은 둘 사이에 이미 교감이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 총장으로서는 이번 추석에서 자연스럽게 화제를 주도할 그런 여건을 갖췄는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면은 내년 1월에 귀국하면은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거다. 실질적으로 대권 가도를 뛰어드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추 의원님이 그렇게 해석하셨으니까 한번 이제 3개월여 남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궁금한 점이 또 생겨요. 과연 반 총장이 새누리당에 입당하는 것이냐 아니면 요즘 또 이 모락모락 이야기가 나오는 제3지대에서 활동하면서 범여권 후보 단일화를 이끌어내는 거냐 여러 가지 또 경우의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는 것 같고요. 반 총장이 만약에 새누리당에 입당을 해서 대선 행보에 뛰어든다라면은 한계는 있습니다. 친박 후보라는 그런 한계를 안고 가야 될 겁니다. 아무래도 그러면은 외연 확장에는 불리한 여건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3지대로 이렇게 남아서 차후에 범여권의 단일 후보를 이렇게 추구진한다 그러면은 장점은 반대로 외연 확장이라는 데에선 유리한 점수를 딸 수가 있겠죠. 네네. 반면에 정당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활동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한계를 참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네. 반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잘 모릅니다. 분명히 모르고 그것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내년 대선의 가장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에 앞서서 반 총장을 영입하려는 새누리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만약에 새누리당이 반 총장을 영입하려면 지금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번 정기국회 끝나고 내년 초쯤 들어서는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당명까지도 바꾸고 정책이나 노선을 바꾸고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해야지 반 총장을 영입하고 반 총장이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다. 그래서 영입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어떻게 내년 초에 변신하느냐 이것을 지켜보는 것이 반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또 다른 관점 포인트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관전 포인트 말씀 듣다 보니까 흥미진진해지네요. 어떤 변화들을 시도할 것인가. 자, 그런데요. 이게 또 재밌는 것이 상대가 있는 게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전 오늘 아침에 본 뉴스인데 무소속의 이해찬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더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반기문 총장에 맞서는 말하자면 이 충청 대망론에 야당의 또 다른 견제 카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동안에 두 가지 화제거리를 들고 나왔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해찬 무소속이죠. 네. 충도 자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여정부 시절에 최다선 의원이고요. 그렇습니다. 7선 의원이고요. 네. 세종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충청권을 연구에 두고 있고요. 네. 이해찬 의원을 영입하기로 복당을 결정한 것.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김민석 전 의원이죠. 원외정당인 민주당을 흡수하기로 한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이라는 그런 당명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또 이해찬 의원의 영입은 말씀하신 대로 그나마 더불어민주당에서 반 총장을 견제할 수 있는 카드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해찬 전 총리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찬 전 총리 시절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외교장관을 또 지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랬죠. 또 다른 측면은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통합을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물론 소통합이죠. 큰 그림은 국민의당과의 대통합을 꿈꾸고 있을 겁니다. 물론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입니다만은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도 계속 야권 단일화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것은 야권 지지자들에게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야권 통합은 일종의 염원이고 지상 명령이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이 지금 국민의당과의 통합
통합이 아니면 후보 단일화가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계속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주기 때문에 계속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나 그 문제는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고 부정적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권 통합이 또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것이 또 지켜봐야 될 내년 대선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에는 이제 둘 이상의 주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혹은 문재인 전 대표 지금 이제 대권 후보인데 이쪽에서는 계속 통합 얘기도 많이 하고 구애를 좀 펼치는 뉘앙스예요. 그런데 그렇죠.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의원은 그동안 단일화 없다. 계속 단호하게 얘기해 왔는데 이 최근에 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3지대 가능성을 열어두는 언급을 했던데 요거 관전 포인트 되나요? 그렇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인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말하는 제3지대론에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의 후보 단일화든가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 가능성은 아닙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가 말하는 것은 다른 분들이 당적을 내려놓고 나온다면은 어떤 제안에도 모든 것을 열어놓고 공정하고 경쟁하겠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국민의당이라는 틀을 깰 수도 있다라는 표현으로는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은 네네. 손학규 전 고문이라든가 정운천 전 총리라든가 아니면은 그 새누리당 내 일부 비주류 세력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네. 그리고 이미 나와 있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라든가 그렇죠. 이재호 전 의원 같은 분들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그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지금 상황이 좀 돌파구가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으로서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국민의당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되 국민의당으로서 대선 후보로서 만약에 경쟁력이 약하다라면은 또 다른 제3의 길로 하나의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길을 찾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안철수 전 대표의 이런 바람들이 제3지대 경쟁론 이런 것이 과연 실현될까? 이것이 아주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내일 이 손학규 전 고문은 강진에서 마지막 강연을 한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네, 그럼 곧 그렇습니다. 서울로 올라온다는 얘기인데 지켜봐야 되겠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